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을 하며 65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 이틀간 가격 조정이 굉장히 세게 왔는데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반등을 볼 수 있는 재료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전부 살펴보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천사맵상으로 어제도 비트코인이 두 번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 조정이 굉장히 세게 오면서 64K를 건드리고 현재는 65K 후반대에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롱 포지션을 전부 청산을 시키고 있고요. 이 이후에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66K 위에 그다음에 69K 위에 72K 라인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CVD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고래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보다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70K가 72K 라인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입니다. 이 전고점 부근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 하락이 있으면서 60K부터 62K 라인에 아주 강력한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에 아직도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이 시도를 할 때 이 저항을 어떻게 뚫어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락을 했는데 60K부터 62K 라인은 지키기 위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누군가는 이 라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에 더 큰 폭의 조정이 와서 이 펀딩 레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깨끗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남은 물량들까지도 모두 조정이 되면서 아주 깨끗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된 다음에 투심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어제 그리고 엊그제 합쳤을 때 1조 원이 넘는 돈이 모두 청산이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만 봐도 7천억 넘는 돈이 청산이 됐고 대부분 롱 포지션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엊그제와 어제 양 이틀간 가격 조정이 굉장히 세게 오면서 이 펀딩 레이트와 OI가 아주 클린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리테일들, 개인들이 선물 투자에 대해서 모두 정리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아주 클린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사이클의 불장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기 전 부분으로 내려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양 이틀간의 조정이 개인들한테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물로 봤을 때도 국내 같은 경우는 선물 투자가 없기 때문에 현물의 볼륨량을 보면 그러니까 투심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의 국내 거래량 자체가 75%가 꺾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조정이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왔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덜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 OI나 펀딩 레이트, 가상자산의 국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정이 오면서 많이 힘든데 많은 분들, 참여했던 분들도 다 같이 힘든 상황이고요. 시장이 오히려 이런 시기가 정리가 되고 있는 시기다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낸스의 펀딩 레이트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트맥스 말씀드렸을 때 바이낸스가 가장 리테일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더 스마트한 투자자가 비트맥스의 투자자고 그 다음에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트맥스의 펀딩 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4월 1일만 해도 이 조정이 시작이 됐을 때 이때만 해도 이 펀딩 레이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이낸스는 꺾이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큰 조정이 오면서 엄청나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어제의 하락은 참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72K 라인, 71K 라인을 아주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도를 하다가 저항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뚫고 넘어가지 못하고 맞고선 계속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도에서는 세게 조정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숏 세력들이 꺾어내린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뭔가 악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3만 개가 다른 월렛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중에 아주 일부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넘어가서 이 코인베이스 프로 프라임은 그러니까 기관들이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쓰는 곳인데 거기에 입출금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미국 정부에서 3만 개의 비트코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도 사실이고 코인베이스의 입출금 테스트를 미국 정부가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가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다. 그리고 나서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미국 정부가 이제 판매를 하거나 움직이는 부분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이 부분을 우리는 염두를 하면서 앞으로 추가 하락이나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로 넘겼을 때는 악재가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락이 양 이틀간 너무 매섭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봤을 때 거래가 왕성해지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시간대가 미국이 개장하는 시간대거든요. 여기서부터 미국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주 핫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대가 아시아권이 시작되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되어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시아 시간대가 오히려 더 많이 던져지면서 조정이 아시아 시간대에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더 보실 텐데요. 비트코인의 쇼텀 홀더의 SOPR 이 자료가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텀 홀더의 SOPR이 1 밑으로 빠졌을 때 지금까지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였다.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또 나타났었고요. 이 쇼텀 홀더의 1 밑으로 빠졌을 때 요게 지금은 매수의 찬스였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이 신호가 나타났다. 장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장이 끝났다. 불장은 오지 않는다. 알트코인장은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그런 시기에 지금 쇼텀홀더의 SOPR이 1 밑으로 빠졌고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 용기를 내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모두 큰돈을 벌었다라는 자료가 드디어 또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이 쇼텀홀더의 SOPR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자료를 본 적은 없고요. 네, 여러분들께 이 자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가 상승 반전장이 된 이후에 이 쇼텀홀더의 SOPR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안내를 드렸던 쇼텀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6K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56K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장이 좋아지고 나서는 이 쇼텀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건들지 않고 갔었다. 조금 더 밑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봐야 되겠지만 건들지 않고 갔던 불장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64K까지 빠졌죠. 그러면서 더 빠지면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뭔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조정이 조금 완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근데 저랑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곳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딜러의 롱 포지션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3월달 자료긴 한데 3월달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 조정이 있고 나서도 SM 매니저의 롱 포지션과 그 다음에 딜러의 롱 포지션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 기관은 비트코인을 조정이 오든 간에 하든 간에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이 너무 힘들고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더 빌면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런 시기에 기관들과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의 움직임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칠 영향이 정말 대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기업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산으로 들고 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보유를 하게 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오는 기관들이 직접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상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힘든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중장기적인 움직임, 그다음에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GBTC 같은 경우도 하락이 먼저
아시아 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GBTC 같은 경우는 추가 유출이 없었습니다. 어제 많이 유출이 없었고 오히려 아크인베스트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 유출이 많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다시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이 추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 반감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코인 시장이 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3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대금을 보십시오.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리얼라이즈 캡 호들 웨이브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쇼터몰더가 얼마나 많은 쇼터몰더들이 들어왔는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 데이터상으로도 뭐 이 추세가 내려오고 있다고 쳐도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정이 지나고 나면 뒤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그래왔었기 때문에 보면은 돌이켜봤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 SN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SNI 프로젝트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USD2라는 새로운 합성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에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SNI 자체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유동성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심을 두고 봐야 되고 절대 이 코인에 대해서 매수매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펀더멘탈적으로 SNI가 어떤 역할을 할지 USD2가 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 근처 그리고 반감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고요. 이 조정은 추가적으로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프랙탈 모델을 가지고 왔고 다만 밑으로 여기까지 62K, 61K까지 다시 안 봤으면 좋겠고 요 라인까지 어쨌든 간에 조정이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한 롱의 뷰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져가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 퍼프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이지 않냐. 그 시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맥머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동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이상 살 돈이 없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코인이나 비트코인들을 던진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은행 예적금이 한 15조 정도가 빠져가지고 주식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UBS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점점 더 많이 일반인들한테 전달을 하게 이제 통로를 열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홍콩 비트코인 ETF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홍콩은 중국 자금이죠. 이 중국 자금이 노골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장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폈을 때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호들이 온체인 데이터들이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들이 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